하루 일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면. 우리의 수명이 80년이고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이라면 우리는 대략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잠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면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은 모든 감각과 신체 그리고 뇌가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호르몬과 자율신경계를 복구하고 뇌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또한 세포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긴 뇌 노폐물을 처리하고 우리의 면역력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우리 몸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장의 90%, 혈액의 5%, 그리고 뇌의 5% 정도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로토닌이라도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장에 분포하는 세로토닌은 소화기관의 기능에 작용하여 대장의 내용물을 항문까지 운반하는 연동운동을 촉진합니다. 혈중 세로토닌은 혈관을 수축시켜 지혈작용을 합니다. 출혈 시 혈소판에서 세로토닌이 방출되어 혈관의 신축성을 조절할 근육 조직이 수축합니다. 이로 인해 출혈을 줄이고 지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뇌에 있는 세로토닌입니다. 뇌에서 세로토닌은 호흡, 순환, 소화 등의 자율기능 및 보행, 자세,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 뇌간에서 뇌 광범위한 세로토닌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대뇌 변연계에 세로토닌이 전달되면 부정적인 기분을 해소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통증이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어 수면을 도와줍니다. 뇌의 세로토닌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햇빛을 쬐는 것, 스킨십, 운동 등이 있습니다. 스킨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햇빛을 쬐면서 30분 정도로 산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눈에 있는 망막을 통해 들어오고 뇌에 있는 세로토닌 신경세포에 도달하여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저녁이 되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고 몸이 천천히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어주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고 멜라토닌으로 적게 변화가 되어서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량을 억제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잠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음식을 섭취한다고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섭취된 음식은 소화와 흡수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ATP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ATP는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ATP에서 인산기들이 떨어지면서 아데노신으로 변합니다.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체내에 쌓이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고 신체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졸음을 유발합니다. 수면 압력이 높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카페인과 아데노신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카페인과 아데노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와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아데노신과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을 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데노신과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된 양이 적어지고 수면 압력이 낮아진 상태가 되어 졸음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을 잘 자고 누구는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성인 기준 평균으로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10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10시간 후인 저녁 8시에도 25% 정도의 카페인이 몸속에 잔류하는 것입니다. 꼭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아침에 한 잔 정도, 하루에 카페인 1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라떼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카페인에 대한 내성을 발생시킵니다. 우리 몸에서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늘리게 되고 카페인의 효능이 사라지는 순간 더 많은 아데노신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더 졸음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잠을 쫓기 위해서 더 많은 커피를 마시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면의 규칙성.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수면을 시작하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해야 하고 수면을 시작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할 수 없다면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는데 우리가 수면을 시작하고 1시간 뒤부터 호르몬 분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 9시에 잠에 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 9시에 잠에 드는 것은
것은 바쁜 현대 사회에선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12시 전에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숙면을 했다고 느끼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계에서 본인이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고 느끼는 때를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고 보며 개운함을 느끼는 날에 수면 시간을 확인하고 일주일간 평균을 내보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수면 부채. 수면에도 빚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잠을 제때 자지 못하면 부족한 수면이 몸에 누적되는 수면 부채가 생겨납니다. 수면 부채가 늘어날수록 단기적으로는 판단력과 인지 기능 저하를,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수면 부채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말에 몰아서 자는 일시불의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길게 몰아서 자면 수면과 각성 주기에 문제가 생기고 야간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6시간의 수면 부채가 있다면 평소보다 매일 1~2시간 더 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일 밤 쪼개서 할부로 수면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만성 수면 부채에 이미 노출된 사람은 몇 달 동안 빚을 갚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 달 지속하다 보면 눈이 저절로 빨리 떠지는 시점이 올 것이고 이는 적정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회복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수면 부채를 해결했는데도 피로가 남아있다면 그 원인이 수면 부족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정신적인 질병, 스트레스 등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